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아신다면 그 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또 좀 따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정희 후보가 나오는 영상을 틀었다고 해서 그쪽에 무슨 호의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치 권력은 철저하게 짓밟아야 돼요. 시민들이 스스로 권력에 접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8대 부정대선이 여야가 융합한 정치적 관권 개입 부정선거였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당 야당 없는 똑같은 놈들이에요. 거짓 눈물을 한 달 만에 만들어내는 그 대통령이 저 청와대에 있습니다. 국민을 구제하지 않아. 자, 통합진보당 출신의 후보예요. 이수근 씨라고. 지난 그 선거 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아주 폼나게 막 열심히 박근혜를 규탄했어요. 세월호 참사 운동에 관해서 세월호 참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냈습니다. 아주 멋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진보정당 출신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거리에 나서서 온갖 쇼를 다 합니다. 세월호 문제 열심히 나가서 떠들어요. 지금 어디서 뭐 하냐는 거예요. 부정대선, 박근혜 퇴진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주제는 팽개쳐 놓고 선거 때만 반짝하고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들고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쇼하다가 똑 떨어지면 안 나타납니다. 이놈은 이수근이란 자는 끊임없이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여했어요. 돈통 돌리고 부정대선이 벌어졌는데도 분기에서 뛰어나온 시민들에게 박근혜는 사과하라 입단 소리나 하고 있는, 사과하면 부정대선 넘어갈 겁니까? 대한민국 그냥 헌납합니까? 친일 반역자, 군사 독재자의 잔존 세력, 부정대선 사범에게 그냥 대한민국 헌납합니까? 이렇게 부정대선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벤트처럼 사용하는 정치인 또는 정당 또한 규탄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들을 감시하고 이들의 망동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한때는 진보의 총화인 양 했던 진보적 정당들 역시 새누리에 고개 숙이고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탈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부정대선 정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일어나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날도 추운데 오늘은 너무 영상들만 많이 봤는데 우리 신나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다. 구호가 왕창 들어있는 음악이에요.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함께 따라 부르시는 노래고요. 어색하시면 마음속으로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친일파의 딸, 박각기 마사오의 딸,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가 뭐가 두렵다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이 8글자를 구성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 8글자가
201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선거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박근혜를 박근혜는 퇴진하라 8글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문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도둑놈을 보면 도둑이야, 강도를 보면 강도야, 부정대선을 보면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포와 결핍에 쪄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서긴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한번 5년 뒤, 10년 뒤 두고 보자고요. 부정대선이 벌어지건 말건,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있건 말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사람이 잘 사는지, 여기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는 우리 시민들이 잘 사는지 한번 5년 뒤, 10년 뒤에 만나서 따져보자고요. 그저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살고 그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아이들도 똑같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박근혜와 부정대선을 저지르는 저 세력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대대로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들과 우리의 자식들 또한 이명박의 모습, 박근혜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래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위직들은 전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들의 참담한 그 상황들을 좀 하나 보실까요? 친일파들 이야기 잠시 보겠습니다. 친일파 원조는 뭐 우리나라 박근혜인데, 해방이 되었어도 일제식민정책에 앞장섰던 친일파가 일제식민정책에 앞장섰던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 후 우리나라 지배층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답은 자명해진다. 해방 직후인 46년 서울시내 경찰서장의 일제시대 경력을 살펴보면 10명의 경찰서장 중 9명이 일제 경찰 출신이고 나머지 1명도 일제 고급관리 출신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 출신의 관동군 장교였고 최규하 대통령은 일제야 만주국에서 관료로 봉사했다. 건국 이후 78년까지 역대 37명의 내무부 장관 중에서 일제 고등문관 출신 등 고일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22명이다. 3분의 2에 가까운 수치다. 군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역대 육군 참모총장의 일제시대 경력을 살펴보면 건국 이래 21대까지 모두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 굉장히 참혹한 사실 아닙니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은 1대에서부터 21대까지 모조리 일본군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친일파 문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어요. 박근혜가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 개인의 양심과 상식뿐입니다. 결국 해방 이후 대부분의 부일 경력자들은 우리 사회 지배층을 형성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정치 부패 돈 어쩌고 하지만요, 핵심은 정직이 통하지 않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왜 신뢰가 없냐?
정의가 쓸 수가 없어요. 정의를 주장하는 놈은 다 바보가 되고 왕따 당해. 그러니까 전부 너도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불의를 묵이네. 또 저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불의의 앞장서.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장래, 이 21세기 세상이 바뀌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나쁜 짓 한 놈은 다 100년 먹이를 갖고 있고 정직하게 사는 알거지가 돼 있고 그러면서 합쳐라, 우리 따라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청산, 친일 청산, 일제단체 청산이 과거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제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시고 법학 박사라고 하시네요. 길거리에서 이상하게 마이크 들고 외치는 사람 얘기는 못 들으셔도 법학 박사 얘기는 좀 들어주셔야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친일파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친일파들은 100년 먹을 걸 가지고 있고 우리 독립투사들 또는 의지사들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정말 슬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몇몇 국민들만 잘못 살고 고통당하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후진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먹고 살 돈은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특정 계층들 1%만 먹고 살고 나머지 99%는 언제나 머슴과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선진국은 될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친일파들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친일 반역 또는 외세에 부역한 반역자들을 멋지게 처단하고 오늘날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필립 페팽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자가 드골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게 되는 재판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주로 한 3분 정도면 다 바뀌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자들을 20만 명 가깝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응징했습니다. 당시 비시 정권하에 나치에 부역했던 그때 당시에 언론사 900개 중에 629개인가를 폐간하거나 재산 몰수를 했어요. 대표적인 친일 부역신문 조선일보가 저렇게 대한민국 수도에 번듯하게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 재산 몰수해야 되고 저 가문들은 모조리 법의 응징을 받아야 되고 폐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600개에서 근 700개에 가까운 언론사를 모조리 처단하는 것이 프랑스의 사례였습니다. (3년의) 나치 지배하에서 독일군과 살거나 아이를 낳거나 했던 여자들은 저렇게 다 머리를 빡빡 깎아서 애들을 가슴에 안고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인간적이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받고 있고 나중에 드골의 지나친 숙청은 파시즘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엄정하게 자기들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프랑스가 20만의 반역자를 처단할 때 대한민국은 단 한 명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친일 반역자도 처단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일파의 딸내미는 저기 청와대에 앉아있고
시민의 아들과 딸들은 길바닥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다시 물려줄 수는 없죠. 드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고 절친이기도 했던 페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바깥에 나가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드는 나라입니다. 부정대선이 저질러지고 있고 부정대선인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맥도 못 추고 친일 반역자에 따르게 고개 숙이고 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국제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친일파들을 모조리 때려잡자 이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적어도 자신의 죄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그런데 친일파가 자랑이야. 더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친일파 아버지 할아버지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들이 충격적으로 봐야 될 일인데요. 모리스 빠뽕이라는 자의 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봐놓으시면 두고두고 생각나실 거예요. Madame, Monsieur, bonsoir. Maurice Papon, 86 ans, ancien préfet de police, ancien secrétaire d'État, va être jugé par la Cour d'assises de la Gironde pour complicité de crimes contre l'humanité. Les jurés auront à examiner son rôle dans la déportation de 1690 juifs entre juin 42 et août 44, alors qu'il était secrétaire général de la préfecture à Bordeaux. Maurice Papon a toujours nié toute responsabilité dans ces affaires. Il a même mis en avant des actes de résistance. Aujourd'hui, donc, la justice en a décidé autrement et son dernier pourvoi a été rejeté par la Cour de cassation. Dominique Verveillant, François Grande. Il a fallu 16 ans pour en arriver là. Plus rien n'empêche le procès de Maurice Papon. Il n'a plus aucun recours. Après Barbie et Touvier, Papon sera jugé pour crime contre l'humanité. Les chefs nazis n'ont même pas été rechassés. Bousquet est mort. Le préfet... 1942년에서 45년도까지 나치 독일에 지배당하고 있던 비시 정권하에서 보르도 지역의 경찰국장을 했던 모리스 빠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재밌죠? 기억하세요? 빠뽕 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나고 55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 나이가 86인가 그랬어요. 법정에 섰고 결국 장기형을 받았습니다. 20년 이상의 장기형을 받고 수감됐어요. 그의 죄목은 반인권적인 그런 범죄, 나치에 부역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데 일조한 당시 경찰국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혀갔는데요. 자, 우리한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1942년, 45년에 벌어졌던 일이 90년대 후반까지 55년이 지난 뒤에도 80에서 90을 바라보는 노인을 10년, 20년 형을 때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게 프랑스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이비통, 샤넬, 에펠탑 이게 프랑스가 아닙니다. 언론 부역자들은 가차없이 처단하고 애국자들은 대우하고 부역자들은 80이 되든 90이 되든 감옥에 쳐놓고 그 죄값을 받게 만드는 것이 프랑스입니다. 지금 빠뽕의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Les résistants sont morts, mes témoins sont morts. C'est le premier procès de l'histoire du monde où on jugera quelqu'un 55 ans après sans aucun survivant. 레지스탕스들도 다 죽었고 증거들도 다 사라졌고 희생자들도 다 죽었고 모두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55년이 지나서 살아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고 유죄를 주는 단 하나의 재판을 보고 있다라고 지금 나름 항변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증인이 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람들이 증인이 됐고 빠뽕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유태인들의 힘으로 감옥에 넣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유태인 인권단체가 너무 나이가 많으니 풀어주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이 좀 들었다고 다 봐줘. 옛날 일이니까 봐줘. 말도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 치러졌던 모든 친일 부역 행위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잡아다 죽이고 재산 몰수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친일 부역은 잘못된 것이다. 먹고 살자고 할 수 없이 했지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자리매김하고 가치평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조선일보는 저기 번듯하게 있고 친일파의 딸내미 다카키 마사오의 딸내미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다시 정권을 찬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선거권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대로 공은 공대로 따져야 됩니다. 봐주더라도 요놈은 친일 반역자였고 이분은 독립유공자였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공을 세웠구나. 박수 칠 때 박수 쳐주고 죄를 질 때 죄를 줘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정상창작을 하자. 반성의 기회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반역자인지 누가 독립유공자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재가 이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참혹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Aucun survivant 이런 반역을 막아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des événements, aucun témoin. Pourtant, des victimes, des rescapés ou leurs enfants se souviennent. Car en 81, Maurice Papon, alors ministre du Budget, est rattrapé par son passé. Le Canard enchaîné titre Papon aide de camp. Secrétaire général de la préfecture de Gironde durant l'occupation, Papon est accusé d'avoir facilité la déportation de 1690 juifs. Inculpation et plaintes se succèdent. Le dossier se perd dans les méandres judiciaires. Papon lui-même trouve le temps long et ose en 90 une comparaison audacieuse. Oui, le capitaine Dreyfus avait lui souffert pendant 12 ans. Je ne souhaite pas. 우리는 시간 좀 지나고 그러면 뭐 뭐든지 과거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게 있죠. 나이 좀 들었고 연로하니 무조건 봐주죠. 재벌들은 어떤 죄를 져도 휠체어 타고 나오면 다 봐줘요. 요즘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떨 땐 뭐 들거에서 실려서 나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제대로 엄중하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뉴라이트 친일파들이 어떻게 득세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친일 매국노 집단 뉴라이트 전국연합 서울대 한승조 교수 이명박 박근혜 그들의 관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축복이며 종국 위안부는 일본만 이용한 것이 아니다. 일본인이 했다 해도 분통이 터질 이런 망언들을 한국의 한 원로학자가 일본 극우 잡지에 기고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열 도쿄특파원입니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결과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였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놈이 교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놈이 서울대 교수일 거예요. 뉴라이트 교수입니다. 이놈들한테 명박이가 찾아가서 박근혜가 찾아가서 아유 훌륭하신 뉴라이트 어르신들 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일본의 극우 잡지 정론에 이달호에 실린 한승조 교수의 기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수는 정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쟁 중에 여성을 성적인 위안물로 이용한 것은 일본만이 아니라며 일본의 행위를 적극 두둔했습니다. 때문에 전쟁 중에 일어난 행위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도 고상한 민족의 행동이 아니라며 탓했습니다. 한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국내에서 활발한 친일파 단죄가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즉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의 국회 통과금을 야당의 정치적 발판 붕괴를 노린 정치적인 사심으로 단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교수는 현재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자신은 소신에 따라 썼다면서 오히려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망발을 해놓고 전혀 부끄럽지 않다. 소신에 따라 썼으니 공론화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두려운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2014년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은 친일 반역자들이 그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뭐 떡하니 보여주네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은 어디더라? 저것들이 딱 버티고 앉아서 저쪽에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호위해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은 친일 반역자의 나라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망언을 하고도 길거리에서 맞아 죽지 않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신대로 썼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공론화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긴 뭐 요즘은 이거보다 더 심해졌어요. 친일파의 딸내미 KBS 이사장 이인호라는 자는 그보다 더한 망발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놓기 전에는 이미 나라가 아닌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청년 학생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밥 먹고 똥 싸는 벌레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헌과 민주헌과 역사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특히 서울 시내 시민들, 그중에 청년 학생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다시 서야 됩니다. 이처럼 부끄럽지 않다, 소신에 따라 썼다, 일본 식민 지배는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교수라는 쓰레기가 있다면 강단에서 청년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세요. 이건 파렴치가 아니라 상식을 세우는 길입니다. 한승조 교수는 한국 정치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보수학자로 현재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비판과 민족적인 자존심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 한 원로학자의 망언에 모두가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SBS 지금까지 이놈이 누구죠? 박희태네요.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놈입니다. 골프장 가서 여자 캐디 가슴을 손으로 쿡쿡 찔러놓고 가족 같아서 그랬다라고. 참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우리 뉴라이트 기독교연합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래도 국민에게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왔습니다. 이 자리는 뉴라이트 기독교연합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라고 하는 자리고요. 아까 식민지배는 우리나라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한승조나 그 무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뉴라이트 모임에 가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었다고 하는 박희태가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놈이 바로 친일 반역죄의 씨알이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명박이도 또 빠질 일이 없죠. 일본에서 태어난 놈이죠. 아유, 귀에 익은 쥐새끼 목소리입니다. 이 이명박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뭐 엄격히 따지자면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놈입니다. 친일 매국노 집단 뉴라이트에 가서 충성을 맹세하는 일본산 쥐새끼라고 써 있습니다. 아유, 좀 뭐 왜 이런 말을 심한 말을 쓰느냐라고 생각하고 싶지 전혀 않습니다. 자, 이 쥐새끼를 응징해줄 고양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응징해야 됩니다. 이렇게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가서 연설을 하고 떠들면 대통령이 돼요. 박근혜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전국연합 모임에 가가지고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제가 금방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친일파들한테 충성하지 않거나 친일파들의 힘을 모으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네. 우리 박근혜 뉴라이트 가서 또 연설하는. 말씀이 저한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번 들으니까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기 아버지 일본 장교 다카키 마사오와 유사한 색깔들의 친일 반역대들이 득시글득시글 모여있으니 그냥 아주 마음이 편안하겠죠. 길거리 걸어다니면 좌불안석인데 여기는 편안하겠죠.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나가서 열심히 연설하는 일본 장교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입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큰 발걸음을 내딛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은 거꾸로만 가던 우리 대한민국을 가로잡아온 정말 놀라운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회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달려갈 여러분의 1년은 대한민국을 다시 가로세우는 1년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무슨 친일파들이 득식을 하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니까? 역사를 막 뜯어 고치고 김구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유관순은 깡패다, 강제위안부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군부대를 따라다녔던 창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뉴라이트입니다. 이 친일
친일파들의, 친일 반역자들의 세력들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것이 박근혜입니다. 그들의 힘을 배경으로 부정대선을 저질렀고 지금 청와대에 앉아서 대통령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정대선 정권에 맞서서 시민들이 스스로 싸우고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영원히 친일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군사 독재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5년 참고 5년 뒤에 행복이 시작되느냐? 누구도 우리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쫓아내고 스스로 응징해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아유, 봐야 될 화면들은 너무나 많고 시간은 짧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또 버스가 오면 금방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요.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요, 인터넷에 부정대선, 친일파, 박근혜 치면 유튜브에 영상이 무지하게 뜹니다. KBS, MBC, SBS 다 합친 것보다도 아주 우수한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안 보시려고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없이 자꾸 이렇게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마음은 급하고 댁에 가시면 방송을 인터넷을 활용하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분석하시고 열 받으시면 거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대선이다 떠들지 말고 내 일주일 넘게 들었는데 이제 방법을 말해봐. 어떻게 하라고? 부정대선인 거 알았어. 박근혜가 가짜인 건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마음속에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부정대선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점거하고 연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리면 그때 망설이지 말고 거리로 뛰쳐나오십시오.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돌 하나 던지지 않고 화염병 하나 던지지 않고 우리는 저 가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널찍하잖아요. 저 광화문 사거리. 저기에 앉아서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스스로 결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우리는 노무현을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수구적 정치 권력이 노무현을 탄핵했을 때 이것은 노무현에 대한 호호 불호를 떠나서 정치 권력이 노무현을 탄핵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다시 노무현을 청와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경험이 있는 민주시민들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노무현 정권 내내 5년 동안 노무현은 시민들의 뜻을 두려워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었던 5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명박의 모순도 아니고 박근혜의 노예도 아닙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광화문 사거리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가득 모여 연좌에 들어갔다고 하는 뉴스가 들려온다면 신발도 신지 말고 뛰어나오십시오. 와서 거리에서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평화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부정선거 살인조건 박근혜는 감옥으로 라고 하는 구호를 3일만 외치면 됩니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갈 것이며 독재 세력의 망령들은 역사의 어두운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며 친일 반역자들이 다시는 득세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온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뉴스가 들려올 때 모르는 척 눈 감지 마시고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혹한기에 함께하고